최대 주주 지분 분석법. 제대로만 분석할 줄 안다면 800%, 때에 따라서 1000% 이상의 급등 수익도 가능합니다. 주인이 사는지 파는지를 알아야지 정답이 보입니다. 오늘 그 비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익맨 구독자 여러분, 박동혁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대 주주 지분 분석에 대한 활용 방법과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분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만 알아둔다면 앞으로 주식이 굉장히 즐거워질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어떤 그 내용과 자료를 실시간으로 또 받아볼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항상 새로운 기법을 메시지 형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클릭은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대 주주 지분 분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그 최대 주주의 파워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은 최대 주주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대 주주가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려는지 어떤 그 방향성을 우리가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그 전에 최대 주주 지분 분석이 왜 중요하며 주인의 생각을 읽어야지 답이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과거에 한 700% 정도 급등이 나왔던 역사가 있죠. 그런데 항상 올라가기 전에는 어떤 특정 징후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성장성, 때에 따라서 실적, 때에 따른 수급, 다양한 어떤 명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테마라든지 명분이라는 것은 항상 고가에서 뜨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생각이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결정이 나겠죠. 자, 그러면 서울옥션의 그 일봉 차트를 화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2008년도 7월부터 시작해서 2010년, 2013년 이렇게 꾸준하게 지분을 늘리고 있어요. 주인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의무 공시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HTS의 공시를 뜻하는 겁니다. 일정 부분의 지분 이상을 한꺼번에 매수를 해줘야지 의무 공시가 이제 그 나오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묘하게 좀 피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씩 이제 물량을 매입을 하겠죠. 주인이 매수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호재보다 좋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매수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15%, 17%, 18% 지분을 늘리면서 주가 자체가 700%라는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오게 되죠. 이후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이제 고점을 찍고 호재가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최대 주주가 18% 지분에서 13%로 줄이죠. 그쵸? 네.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경영권 방어용으로 이제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완전 처분은 좀 힘들겠죠. 어쨌든 어느 정도의 어떤 이익 구조를 발생시키면서 주가 자체가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보통 이런 꼭지 지점에서 많이들 매매를 합니다. 이유는 이와 같은 자리에서 보통 호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경험에도 뉴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알고 있는 재료는 더 이상의 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코나 아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료인데요. 일단은 좀 더 확인하자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잠시 후에 최대주주 지분 활용 방법 설정 어떤 그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 2019년도까지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늘리고 있어요. 무려 14에서 35, 37, 30, 45까지 늘리니 상당히 큰 비중이 늘어난 거죠. 주가 자체는 장기적인 어떤 그 상승을 보여주면서 800%라는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뭐 중장기로 끌고 갈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 사고팔고를 또 병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명분들이 터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좋은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45%의 어떤 그 적지 않은 지분이 2014년도 꼭지에서 이제 지분이 이제 16%로 이렇게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장기적으로 급락까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최대주주가 매수를 하고 또 최대주주가 매도, 즉 그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매수 매도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자, 여기서 검색창에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전자공시 시스템 이렇게 치게 되면 연관 검색을 보게 되면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상단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홈페이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죠? 뭐 다양한 내용들이 또 있고 또 이리저리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몰랐을 때 복잡한 거지 사실 알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나이라는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고 지금부터 좀 잘 따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또는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을 좀 지분 분석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모든 종목들이 다 최대주주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참고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코나아이라는 종목을 좀 분석하고 싶다고 하면 이 회사명에다가 코나아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회사명 찾기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러면 코나아이를 클릭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제 등록이 된 거죠, 코나아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기간을 전체로 합니다. 전체.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뭐 한 1, 2개월, 한 6, 7개월 그 짧은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상위 1%들이 뭐 수개월 매집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상황에 따라서 10년 이상 매집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그림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자, 전체로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분공시 보이죠? 지분공시를 클릭을 해주면 또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검색을 눌러주세요. 자, 코나아이라는 회사명 찾기에 확인을 해주시고 전체로 해주시고 지분공시 들어가서 왼쪽 상단 검색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어떤 특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주주들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은 뭐 조정일, 뭐 KB 자산운용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최대 주주, 2대 주주, 3대 주주가 중요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최대 주주겠죠. 최대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 HTS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어떤 증권사나 뭐 다 이런 내용들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쓰시는 HTS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지분을 누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는지가 간단하게 확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신증권을 좀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 화면 번호가 8261에 기업 분석에 여기 기업 정보가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뭐 타 증권사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최대 주주가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정일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것을 먼저 어떤 확인을 해줍니다. 아, 최대 주주가 조정일 씨구나라는 것을. 자,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최대 주주에 대한 어떤 분석만 합니다. 굳이 불필요하게 KB 자산운용이라든지 뭐 베어링 자산운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필요 없고 조정일 씨에 대한 지분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분 분석은 하루 이틀을 하는 게 아닙니다. 1, 2개월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도 화면을 보게 되면은 뭐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의 지분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기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요약해 놓은 내용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2015년도부터 2019년도에 지분 분석 자료를 저는 분석을 한 뒤에 간단하게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지분 분석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확인하면서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면, 자, 우선은 2005년도 4월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닥권 시절이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바닥권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권에서의 지분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바닥권에 대한 지분. 고가에서 종목을 매매를 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 지분 공시로 들어가게 돼서 이제 2005년도 4월 1일 어떤 그 공시가 떴죠. 그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을 누르면,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기 왼쪽에 보게 되면은요, 제2부 대량 보유 내역, 거기서 가장 상단에 있는 1번, 그렇죠? 제2부 1 보고자 및 특별 관계자별 내용이 나와 있죠. 요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누르면 조정일 씨가 지분이 14.31%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쵸? 2015년도 4월 1일에 지분을 보게 되면은 14.31%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화면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2015년도 최대 주주 지분이 14.31%였다. 요거를 제가 올려드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봐야 됩니다. 예, 상당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2006년 3월 29일 보다 이제 이후의 얘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다시 제2부의 1을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조정일 씨가 지분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14.31%가 되는 거고,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이제 넘겨보는 거죠. 그렇죠? 하나하나씩 넘겨보다가 이제 2016년도 이제 6월 12일 이제 보다 이제 이후에 얘기를 좀 보게 되면, 자, 바로 여기, 자, 바로 요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분이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 17.78% 늘어났단 말이죠. 자, 그런데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단을 보게 되면은 제3부의 세부 변동 내역을 2번, 제3부의 2번을 누르게 되면 아주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날짜별로 어떤 식으로 매수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요, 2006년도 5월 30일 장내 매수 보통주 12,000주 가량을 매수했다. 단가는 3,278원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6월 1일, 6월 2일, 6월 5일, 6월 8일, 6월 9일, 6월 12일 장내 매수. 뭐 몇 주를 매수했다. 이날은 몇 주, 이날은 몇 주, 단가는 얼마.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매일매일 사는 것을 일일이 올리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한목에 몰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지분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요걸 누르면 단가부터 시작해서 수량까지 다 나옵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2006년 6월 12일 지분이 이제 늘어났죠. 17.78%로. 이러면서 확인하면서 2016년도 12월 19일 이렇게 또 이후에 얘기를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자, 다시 제2부 1로 보게 되면은 지분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좀 전에는 뭐 17% 정도 됐었는데 갑작스럽게 35%가 됩니다. 그렇죠? 궁금한 거죠. 제3부 2로 들어가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 12월 12일 장외 매수를 통해서 85만 주가 증감했다. 그래서 원래는 130만 주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렇게 이만큼의 물량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노가다죠. 왜냐면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제가 좀 요약된 내용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지만은 전자공시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이 내용이 나와 있진 않아요. 일일이 날짜별로 이걸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렇죠? 일일이 날짜별로.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분석을 하는 거죠. 내 나름대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뭐 최대 주주가 지분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재무제표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최대 주주까지 지분을 늘려줬을 때 장기적인 어떤 급등 가능성이 있는 거지, 단순히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리는 것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식들을 우리가 조합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분석할 때 이 하나만을 가지고 분석하지 마시고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각자가 들고 있는 종목 또는 궁금하신 종목을 일일이 이렇게 보면서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활용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서 기본을 지키고 정말 그 이슈 테마가 아닌 정말 그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훗날 700%, 800%, 100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열심히 좀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